올라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와서 자니까 굉장히 행복하네요. 주변이 몽땅 다 푸른색이고 정말 마음도 푸르러지고 머리도 푸르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쪽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바로 행복과 행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걸 한번 더듬어 볼 거고요. 그리고 산업사회의 변화를 진행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가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통 트렌드, 대화를 한다던가 스피치를 하는 거가 어떻게 그 필요를 느끼려지고 준비는 어떻게 지금 되어졌는가 하는 쪽의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현대사회 트렌드, 그 다음에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보너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도 안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편안히 그리고 기분 좋게 즐기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할까요? 아니면 재미있게 할까요? 재미있게요. 네, 그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끼 풀밭이죠. 저는 지금 행복과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토끼풀밭에 가면 토끼풀이 세이파리입니까? 네이파리입니까? 세이파리. 네이파리, 다섯잎파리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물죠. 세이파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이파리의 꽃말이 행복이고요. 네이파리나 다섯잎파리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선생님들은 행복을 좋아하십니까? 행운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세요. 아이 정말 욕심쟁이십니다. 우리가 행복은 말이죠.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모든 게 다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택되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널려있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행운만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송세월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느낄 줄 알면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잔디가 있으면요, 그 잔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깨끗하고 좋은 잔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잔디는 다 흠이 있어요. 뭐 잔디가 많이 난 곳이 있으면 드문드문 난 곳도 있고요. 또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또 개미집도 있고 벌레집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질컹질컹 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잔디를 보면 파란 풀끝만 보이거든요. 아, 저기가 내가 원하는 잔디밭인데 저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용단을 내어서 용기 백배해서 뛰어가 보면 거기에 갔을 때 야, 여기야. 내가 원하던 잔디밭은 바로 여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쪽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점이 또 그 안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왜 이래? 근사해 보였는데
저쪽이 또 멋있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럼 그쪽으로 또 달려가 보면 거기도 이쪽에서 보던 잔디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두리번거리고 보면 안 가본 이쪽이 또 멋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인생은 잔디밭과 같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근무하던 그 공직이 남들이 볼 때는 파란 풀꽃으로 보였는데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풀꽃만 있지 않고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개미집도 있고 벌레집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관뒀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뭐 자꾸 번민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말 그만둘 때가 되어지니까 아쉽다는 거 느끼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잔디만 그리워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잔디에 문제점이 있다면 풀은 즐기면서 뽑아서 김을 매주고, 그리고 잔디나 뭐 잘 못 자란 곳에는 거름도 좀 주고, 그쵸? 물이 질척한 곳은 물이 빠지게 고랑도 좀 내주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잔디를 길러야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파란 풀끝이 있는 그 잔디밭은 남이 갖고 오는 잔디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건 남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참 좋겠다, 저렇게 나이 먹어도 강의나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게 잔디의 풀끝입니다. 자, 제게 들어와 보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는 풀끝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문제만 확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는 그 풀끝을 제가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강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했듯이 앞으로의 삶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족된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자각함과 동시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120세를 살면 이제 반 살았지 않습니까? 반 살았는데 반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내게 손끝에 닿지 않는 행운을 잡으러 뛰어다니시겠습니까? 둘 다 하십시오. 둘 다 하시면 둘 다 누리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운을 잡으러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것도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행복만 누린다면 그냥 행복을 향유하면서 행운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설레임이 있다면 젊음을 꾸준히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운과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복을 가꾸는 텃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텃밭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행복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행복의 씨앗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게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일 거고요. 내가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정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모여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친한 분끼리 앉으셨습니까? 낯선 분끼리 앉으셨습니까? 낯선 분끼리 앉으셨습니까? 빙고.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을 만나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친한 분끼리는 이미 정보 교류가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더 공유할 정보도 별로 없죠. 새로 들은 거를 공유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낯선 분하고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와서 가지시고, 제주도 친구다, 제주도에서 만났으니까 제주도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친구를 아주 좋은 관계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캡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명 캡슐. 들어보신 분이 한 3분밖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생명 캡슐이 뭔가 했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선생님에게 생명 캡슐을 보냅니다. 받는 즉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친구가 보내왔어. 그 문자가 왔어요. 며칠 있다가 정말 요만한 통이 하나 배달되어 왔어요. 꺼내보니까 그게 생명 캡슐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캡슐이에요. 요걸 열면 요 속에 아주 작은 알맹이 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길에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또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이걸 열어서 혀 밑에다가 하나를 넣어주면 소생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까지 이상 없이 소생을 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걸 뭘 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름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는데 이건 남편의 이름과 남편의 전화번호를 제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걸 열어서 혀 밑에다가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니까 이 전화로 못 걸리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양반이 받아가지고 빨리 그걸 열어서 거기 알약을 여기다 밑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소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알고 제가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아요, 생명 캡슐이라는 게. 근데 이거 얼마 하지 않아요.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20개를 사서 10집에다가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면 정보를 서로 공유한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서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남이 모르고 있을 때는 알려줘서 공유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의 물질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만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보라는 씨앗을 텃밭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는 씨앗은 어디에서 얻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만남에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뭐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공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되지만 또 인쇄물을 직접 만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SNS를 직접 보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데, 그게 가짜 정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나는데도 누구를 만나는 게 더 같은 시간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전문가를 만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책을 많이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도 더러더러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은 국 끓이듯 한 거고 강의는 찌개 끓이듯 한 거다. 자, 국 끓이듯 한 거라는 건 뭡니까? 양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양을 맞춰서 물을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찌개는 어때요? 양이 많지 않아도 되죠? 뚝배기 하나면 충분하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바짝 끓이니까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는 거는 강의를 듣는 것도 아주 추천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의 씨앗을 우리 행복의 텃밭에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은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만남에서 구한다. 그런데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전문가를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정보를 자꾸 공유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말이죠. 남자분들은 안 돌아다니려고 하고요. 여자들은 뻔질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지 여자의 수명이 훨씬 길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선생님보다는 제가 한 10여 년 위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남편들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또래의 우리들은 다 발발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뭘 배우러 다니고 뭐 누구를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발성실에서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이런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우리 어머니 50대 모습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50대 모습 같으면 제가 지금 20년이 더 젊어진 거예요. 20년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50에도 이 무릎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안 아프거든요. 그럼 그냥 안 아프냐? 아니에요. 정보를 공유하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래도 보완이 돼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50대보다 저는 더 젊다. 그리고 더 건강하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듯이 선생님들도 지금 누가 50대 후반 60대라고 보겠습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보니까 40대 50대 같아요. 40대 50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셨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인 나이에서 20을 빼십시오. 그러면은 실제 본인의 현재 상태가 바로 20년 젊은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아유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원해서 삽니까? 안 죽어지니까 사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살려놓고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야지 삶의 질이 좋지. 맨 어디가 매일 아프면 정말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 이것도 정보에 의해서 뭐가 좋다 어떻다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수용해보고 접해보고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한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자. 이게 시대에 맞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텃밭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변화 트렌드를 정리해 볼 건데요. 11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저하고. 근데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같이 이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농업경제사회에서 태어났습니까? 산업경제사회에서 태어났습니까? 농업경제사회에서 태어나셨죠? 그게 저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 농업경제사회는 농토가 삶의 바탕입니다. 땅, 농토가. 그러면 그때는 1대와 2세대와 3세가 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농토가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번성이 되어졌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대의 나이를 5, 60대로 본 거는 60대 전후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해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회갑잔치를 드시게 되면 얼마나 더 오래 드시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 잡수시게 잔치를 해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회갑잔치를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회갑잔치를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왜? 아니 60이 못 늙었다고 60에 회갑잔치를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은 어디를 갑니까?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서 즐기면 되는 거고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누구한테 내가 이제 6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업경제사회에서는 2세대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 어른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쫓겨나거든요. 당장 나가라. 나가서 니들끼리 살아봐라. 그렇게 잘났으면. 그럼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농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가라는 얘기 부모님들이 늘 하셨죠. 그래도 절대 안 나갔죠.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나가라고 해보십시오. 진짜 나갑니다.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고 하고 나가요. 그럼 나가라고 한 죄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들어가라.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반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는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가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정말 효심이 지극해서 그랬습니까? 할 수 없이 그랬습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 말씀 부분 따랐죠. 우리보다 효심이 더 좋았던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른들의 희망과 꿈은 뭐냐면 빨리 늙어서 일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빨리 늙어서. 그러면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본인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을 팍팍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그리던 일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돌아가셨고 본인들이 제일 윗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세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한 세가 3세가 하나 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로 올라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해보니까 말빨이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들한테 어떤 불만을 가졌냐면 며느리를 잘못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좀 배운 거를 얻었더니 아주 위아래가 없고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셨고요. 또 많이 배우지 않은 며느리를 얻은 집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며느리는 콧배기가 높아가지고 아주 어른 말을 우습게 한다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그때 고부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편 잡고 있던 선생님이요. 시집 갈 때는 무슨 아주 대단한 출세를 하는 것 마냥 즐기면서 시집을 갔는데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 걸 그때 봤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를 세상에 없는 것 마냥 키운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모든 대화가 부부간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개를 들고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나도 여기서 같이 자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나는 못 살겠다고 바로 그때는 이혼이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참고 삭히느라고 정신적인 갈등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운 좋게도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 하나를 키웠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겠습니까? 자꾸 주위의 분들이 아이고 양호한데 시집 오는 여자는 누굴지 힘들겠어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니까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작심을 하셨나 봐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딸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거는요, 역할 분담이 되어졌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도 왜 계속 출근을 하셨듯이 저도 계속 출근을 해서 돈을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모든 살림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꼭 아내 같고 우리 어머님의 남편 같은 게 제 며느리인 저였어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들어가면서 완전히 지쳐서 한마디도 하기 싫고 이제 들어가서 바로 세수도 하지 말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우리 어머님이 애미냐? 이렇게 반가운 말씀으로 경쾌하게 반응이 나오면 네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너 지쳤구나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저녁 같이 먹자.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네 옷 벗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고 옷 벗고 나와서 어머님하고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쳤던 게. 근데 어떤 날은 초인종을 누르면 애미냐 이러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머리고 실제로 나는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어. 위로할 수가 없어. 나도 죽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저 좀 들어놓아야 되겠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들어놓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도 바로 역할 분담이 되어지면은 훨씬 쉽더라 하는 겁니다. 훨씬 쉽더라. 그럼 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하셨겠죠. 아유 저도 아프지만은 이렇게 애미가 아픈데 어떻게 위로 한마디 안 하고 약을 사잡수셨냐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저렇게 저 아프다고 들어가 눕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또 며칠 있다가 몸이 좀 회복되시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오래오래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이 70세이실 때 저는 50세이고 우리 아이는 20세였습니다. 꼭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 사는데도 의식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제사회의 이 연세였으니까 농업경제의식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농업경제의식이 뭐냐 하면 자급자족입니다. 있을 때 확보해놨다가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거, 쓰고 먹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쑥을 오늘 뜯어서 데쳐서 냉동시키고 또 내일 또 뜯으면 또 데쳐서 냉동시키고 모레 뜯으면 또 데쳐서 냉동시키고 냉동실에는 쑥만 굴러다녀요. 자 그럼 제가 살림을 같이 한다면 냉동실 문 열고 화낼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쑥만 이렇게 놓으면 다